이번 시간에는 극형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극형식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그 극형식으로 표현해서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하려고 하면 지수 부분으로 표현되는 그 부분의 곱셈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의 곱셈을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의 i 세타 원승하고 이의 i 세타 투승 이렇게 표현된 이 두 값을 곱셈을 해보겠습니다. 이의 i 세타 원승은 오일러 공식으로 여기가 세타 원이니까 코사인 세타 원 플러스 i 사인 세타 원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의 i 세타 투승 하는 것도 똑같이 이번에는 이쪽 부분이 세타2니까 오일러 공식을 쓰면 코사인 세타2 플러스 i 사인 세타2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복소수를 곱셈을 계산하면 됩니다. 복소수의 곱셈. 실수 부분은 이렇게 곱한 것, 이렇게 곱한 것 가지고 계산이 되지요. 이렇게 앞에 걸 곱하면 코사인 세타1, 코사인 세타2 i를 두 번 곱하면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뒤쪽 것을 곱한 값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가 되죠. 그 다음 허수분은 이렇게 안쪽을 곱할 때 i가 곱해지고 바깥쪽을 곱할 때 i가 곱해지죠. 그 i를 묶어내면 안쪽 곱한 거 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바깥쪽을 곱한 거 i 묶어내면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이렇게 되지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실수부와 허수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하고 표현됐으니까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세타 2지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긴 플러스지요. 뒤에 있는 부분은 보기 좋게 정리를 하면 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하고 이거 순서 바꿔도 똑같은 거니까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이렇게 곱한 건데 여기 이 부분이 사인 앞에 거, 코사인 뒤에 거라고 생각하면 뒤에는 바꿔서 코사인 앞에 거, 사인 뒤에 거 이렇게 놓은 거죠. 예, 그렇게 놓은 거니까 이 값은 사인 세타 1 플러스 세타 2 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i를 곱한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도 세타 1 플러스 세타 2, 여기도 세타 1 플러스 세타 2 같은 값으로 표현됐고 코사인 이각 플러스 i 사인 이각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다시 오일러의 공식을 쓰면 이각에 대해서 2의 i 이각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2의 i 세타 1 플러스 세타 2 승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식을 하나 얻었어요. 여기 2의 i 세타 1 승하고 2의 i 세타 2 승을 곱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실수 값 함수에서 우리 지수 함수 계산하듯이 지수 법칙을 써서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 곱했으니까 두 개의 지수를 더해서 2에 i 세타 1 플러스 i 세타 2 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지수를 파워를 i를 묶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 2의 i 곱하기 세타 1 플러스 세타 2 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나눗셈을 할 때는 똑같이 할 거니까 2의 i 세타 1승을 2의 i 세타 2승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역시 지수 법칙이 그대로 성립한다라는 걸 봤으니까 2의 i 세타 2승분의 1을 이쪽 부분을 2의 마이너스 i 세타 2승이라고 써주면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거니까
2의 i 세타 원승과 2의 마이너스 i 세타 두승 두 개를 곱한 거니까 이 식을 쓰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예, 이렇게 공식을 이제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두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표현해서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Z1은 R1 2의 I 세타 원승, Z2는 R2 2의 I 세타 투승 이렇게 났습니다. 그럼 이 두 복소수를 곱하고 나눠 볼 거예요. Z1, Z2를 곱해 볼 거고요. Z1을 Z2로 나눠 볼 거예요. 자, 곱셈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극형식으로 표현했으니까 이 두 복소수를 곱한다라는 것은 여기 오른쪽에 이 같은 값으로 표현된 이 극형식을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Z1, Z2가 R1, 2의 I 세타 원승하고 R2, 2의 I 세타 투승을 곱한 건데 금방 했던 것처럼 R1, R2라는 것은 이 두 복소수의 절대값이 되는 실수지요. 그럼 두 개의 실수 먼저 곱하면 되고요. R1, R2 그 다음 여기 지수 파트를 곱하면 되는데 금방 썼던 법칙대로 2의 I 세타 원승과 2의 I 세타 투승을 곱하면 여기 파워가 두 개를 더한 걸로 표현된다고 했죠. 2의 I 세타 원 플러스 세타 투승. 자, 그래서 Z1 곱하기 Z2는 여기 절대값 부분 R1, R2 두 개 곱해서 절대값 부분으로 주고요. 마찬가지로 2의 I 세타 원승, 2의 I 세타 투승 곱해서 지수 파트로 2의 I 세타 원 플러스 세타 투승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지수 법칙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나눠 보겠습니다. Z1을 Z2로 나누면 R1 2의 I 세타 원승을 R2 2의 I 세타 투승으로 나누면 되는데 역시 절대값 부분 R1을 R2로 나눈 것 하고 이쪽 지수 파트를 나눈 것 이건 나눴으니까 뺄셈으로 표현된다고 했죠. 그래서 2의 I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승 이렇게 표현됩니다. 역시 지수 법칙으로 계산한 거지요. 곱셈은 덧셈으로 바꾸고 파워를 나눗셈은 파워를 뺄셈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복소수 Z를 극형식으로 표현해서 R2의 I 세타승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것의 역수를 똑같은 방법으로 나눗셈을 응용해서 표현할 수 있죠. 예, 그렇다면 Z의 인버스 Z분의 1이라는 것은 이 수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R분의 1하고 이것분의 1인데 그건 승수를 마이너스로 고치면 되죠. 2의 마이너스 I 세타 승이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Z분의 1도 역시 이것분의 1 그냥 계산하고 지수법칙 사용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은 이유로 그럼 Z를 n번 곱하면 이렇게 곱셈해서 두 번 곱했을 때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면 거기다 한 번 더 곱해도 또 그 성질을 또 쓰면 되고 또 한 번 곱해도 또 쓰면 돼요. 그러면 n번을 곱해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죠. 그렇다면 Z를 똑같은 걸 n번 곱했으니까 여기 Z의 절대값 부분이 n번 곱해졌을 거고 그건 R의 n승. 2의 I 세타 승도 n번 곱해졌을 텐데 곱할 때마다 한 번씩 더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I 세타가 n번 더해지겠죠. 그래서 I n 세타가 되겠죠. 파워가. 예,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Z분의 1도 Z의 n승도 이렇게 지수 법칙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극형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 지수 파트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수 법칙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극형식 가지고 얘기했던 걸 이용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1번 볼까요? 복소수 루트 3 플러스 i의 7승 하는 복소수를 실수 부분이 얼마고 허수 부분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나타내라 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극형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루트 3 플러스 i라는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루트 3 플러스 i를 이렇게 xy 평면에 있는 점으로 표현하면 여기 x축상에서 여기가 루트 3, y축상에서 여기가 1이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여기는 요 점, 루트 3, 1 이런 좌표를 갖는 점, 이 점이 바로 주어진 복소수 루트 3 플러스 i에 대응하는 점이지요. 그렇다면 이 복소수에 대해서 절대값이 얼마고 그리고 아규먼트가 얼마인가라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절대값은 원점에서 이점까지 연결한 이 화살표, 이 벡터의 크기입니다. 그럼 이 벡터의 크기는 이쪽 변이 루트 3, 이쪽 변이 1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제곱,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2가 되지요. 루트 3 제곱하면 3, 1 제곱하면 1, 두 개 더하면 4, 루트 씌우면 루트 4, 루트 4는 2니까 이 길이가 2가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R이 2가 된 겁니다. 그리고 편각을 계산하면 되는데 편각은 대표각을 하나 써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밑변의 길이가 루트 3이고 여기 높이가 1이니까 예, 텐전트가 루트 3분의 1 되는 각을 찾으면 6분의 파이지요. 그래서 편각은 6분의 파이. 그래서 이 각을 세타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표현하면 R2의 I 세타승 이렇게 표현할 거니까 2 곱하기 2의 I 6분의 파이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산을 할 거예요. 이 복소수를 7승할 거니까 극형식으로 표현한 이 값을 7승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것의 7승은 이 값을 7승하면 되는 거니까 7승 여기 앞에 있는 R을 7승하고요. 2의 7승 마찬가지로 여기 지수 파트를 7승할 텐데 7승한 것은 여기다 7만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6분의 파이에다 7 곱하면 6분의 7파이로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2의 I 6분의 7파이승 이렇게 표현되죠. 이제 오일러 공식으로 2의 I 6분의 7파이라는 값을 계산해 보면 여기가 6분의 7파이니까 이 값은 코사인 6분의 7파이 플러스 I 사인 6분의 7파이 이렇게 오일러 공식으로 바꿀 수 있죠. 예, 이제 코사인 6분의 7파이와 사인 6분의 7파이를 계산해 주면 돼요. 코사인 6분의 7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지요. 사인 6분의 7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의 값은 앞에 2의 7승, 2의 7승 128이고요. 128에다가 128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I 2분의 1, 즉 마이너스 2분의 1I 이렇게 해서 곱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128하고 2를 약분하면 64니까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64 루트 3,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64가 되죠. 즉 이 복소수는 마이너스 64 루트 3 마이너스 64i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실수 부분 이 복소수를 z라고 했다면 이 복소수를 z라고 했다면 z의 리얼 파트, 리얼 z 그건 마이너스 64 루트 3 허수 부분 이미지너리 z, 이미지너리 z는 마이너스 64가 되겠죠.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봤던 그 정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의 I 세타승 하는 것을 n승하면 결국 지수 법칙대로 이렇게 n을 곱해서 이의 I n 세타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n은 모든 정수가 와도 다 똑같이 성립하지요. 자, 그러면 여기 2의 I 세타승을 오일러 공식으로 쓰면 이 값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n승했다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를 n승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2의 i n 세타승하고 같다라는 걸 조금 전에 극형식 가지고 봤으니까 2의 i n 세타승 하는 것은 오일러 공식을 쓰면 i의 n 세타가 곱해져 있으니까 코사인 n 세타 플러스 i 사인 n 세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를 n승하면 이것도 여기 세타의 각에다가 n을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 지수로 표현된 걸 비교해가지고 이런 식을 얻었습니다.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된 이렇게 얻은 이 식을 드무아브르의 공식이다라고 불러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드무아브르의 공식을 써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를 제곱을 해볼게요. 그러면 드무아브르의 공식을 쓰면 여기가 제곱이니까 이 각을 2배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코사인 2세타 플러스 i 사인 2세타 이렇게 2세타, 2세타라고 바꿀 수 있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걸 제곱을 해볼 거예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를 제곱했다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를 2번 곱하는 거죠. 이걸 실제로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실수 부분, 이 두 복소수를 곱하면 앞에 이렇게 곱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지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 것끼리 곱하면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지요. 그 다음 허수부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안쪽 것끼리 곱하면 i를 묶어내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지요. 그리고 바깥쪽 끼리 곱하면 역시 i 묶어내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2번 더해졌으니까 2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그 값이 i에 곱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이것도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의 제곱이고 이것도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이쪽에 이렇게 있는 값이나 이렇게 있는 값이나 서로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두 개의 복소수가 같으니까 실수부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부끼리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실수부끼리 같으면 여기 코사인 2세타는 이 값하고 같아야 되죠. 그래서 코사인 2세타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다. 예,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식이었어요. 그걸 드무아브르의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렇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허수부끼리 같아야 되니까 이번에는 사인 2세타가 이쪽 부분하고 같아야 되죠. 그래서 사인 2세타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었죠. 예, 이 두 개의 공식을 코사인 2배각, 사인 2배각 이 공식을 드무아브르의 정리를 이용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예, 두 개의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표현해서 곱셈, 나눗셈 계산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 편각이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예, 조금 전에 했던 얘기 똑같은 건데 편각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복소수를 Z1은 R1, 2의 I 세타 원승, Z2는 R2, 2의 I 세타 투승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조금 전에 봤듯이 Z1과 Z2를 곱하면 이 두 개, 극형식으로 표현된 두 개의 값을 곱하는 거니까 R1, R2 곱하기 2의 I 세타 1 플러스 세타 2승 이렇게 표현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편각이 어떻게 바뀐 건가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Z1 곱하기 Z2의 편각은 그 Z1, Z2가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결국 그 편각은 여기 있는 세타1과 세타2를 더한 값이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세타1 하는 것은 Z1의 편각이었죠. Z1의 아규먼트였습니다. 세타2라는 것은 이 Z2의 편각이었죠. Z2의 아규먼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편각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두 개의 복소수를 곱한 것의 아규먼트는 각각의 아규먼트를 더한 것하고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예, 곱셈한 이 결과의 아규먼트는 각각의 아규먼트를 더해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나눗셈도 살펴보겠습니다. Z2분의 Z1 하는 것을 극형식으로 써서 나눗셈을 계산해 봤어요. 그럴 때 Z2분의 Z1 하는 것이 R2, 2의 I 세타 2승분의 R1, 2의 I 세타 1승이었으니까 이렇게 절대값 부분끼리 나눠서 R2분의 R1 곱하기 지수 파트끼리 나눗셈을 해서 뺄셈으로 지수 법칙 사용하면 2의 I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승이었죠. 자, 그러면 역시 Z2분의 Z1의 아규먼트는 여기는 이 값이죠.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 근데 세타 1은 Z1의 아규먼트고 세타 2는 Z2의 아규먼트예요. 그렇다면 이 값은 즉 Z2분의 Z1의 아규먼트는 Z1의 아규먼트에서 Z2의 아규먼트를 빼준 거죠. 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Z1, Z2 곱한 것의 아규먼트는 각각의 아규먼트를 더하면 되고 곱셈에 대한 것은 각각 아규먼트를 덧셈으로 바꾼 거고 나눗셈의 아규먼트는 각각의 아규먼트에 대해서 뺄셈을 계산한 거다. 곱셈은 덧셈으로 나눗셈은 뺄셈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죠. 예, 이게 아규먼트의 성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나눗셈 중에 특별한 경우 그냥 역수 부분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죠. Z가 R2의 I 세타 승이다 라고 하면 Z분의 1은 R분의 1, 2의 마이너스 I 세타 승이었어요. 그러니까 Z의 역수 Z분의 1, Z분의 1의 아규먼트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세타죠. 그러니까 세타가 Z의 아규먼트니까 Z의 아규먼트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규먼트를 으뜸 편각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성립한다라는 얘기를 못 합니다. 예, 조금 전에 봤듯이 예, 일반 편각을 계산할 때 Z1과 Z2를 이렇게 극형식으로 표현해서 Z1을 R1, 2의 I 세타 원승, Z2를 R2, 2의 I 세타 투승 이렇게 표현했을 때 조금 전에 봤듯이 Z1과 Z2를 곱한 것의 아규먼트는 Z1의 아규먼트와 Z2의 아규먼트를 더하면 돼요. 이건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겁니다. 나눗셈도 Z2분의 Z1의 아규먼트는 분자 Z1의 아규먼트에서 분모 Z2의 아규먼트를 빼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으뜸 편각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으뜸 편각 우리가 세타를 대문자로 썼었죠. 그때 으뜸 편각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 이하가 되는 이런 각을 찾는 거죠. 예, 이런 구간에서 편각을 찾았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Z1, Z2의 아규먼트, 대문자로 쓴 것이 으뜸 편각이죠. 이것은 Z1의 으뜸 편각과 Z2의 으뜸 편각을 더한 것하고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같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같다 이렇게 얘기를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눗셈도 마찬가지. 예, Z2분의 Z1 이것의 으뜸 편각은 Z1의 으뜸 편각에서 Z2의 으뜸 편각을 뺀 것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이게 달라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Z1과 Z2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우선 곱셈에 대해서 달라지는 경우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3번 보세요.
Z1은 마이너스 1이라는 복소수를 선택하고 Z2는 i라는 복소수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Z1과 Z2를 곱해서 이 으뜸평각이 각각의 으뜸평각을 더한 것하고 같은가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곱셈의 으뜸평각은 각각의 으뜸평각을 더한 것하고는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요. 이렇게 잡으면.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Z1하고 Z2를 곱해볼까요? 마이너스 1과 i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i입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i의 으뜸평각을 선택하면 마이너스 i는 xy 평면에서 여기 이만큼 거리가 원점에서 1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요점이지요. 이게 마이너스 i에 해당하는 복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으뜸평각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한 거죠. 으뜸평각은 이만큼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지요. 마이너스 파이보다 크고 파이 이하가 되는 편각을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i의 으뜸평각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으뜸평각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Z1의 으뜸평각과 Z2의 으뜸평각을 계산해 볼까요? Z1은 마이너스 1이고 Z2는 i니까 마이너스 1의 으뜸평각.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죠. 그렇다면 으뜸평각은 마이너스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 이하가 되는 각을 찾는 거니까 이렇게 회전한 각 파이를 찾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파이는 안 돼요. 그렇죠? 으뜸평각은 마이너스 파이가 없어요. 마이너스 파이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파이를 계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편각은 으뜸평각은 파이입니다. 그럼 i의 으뜸평각은 i는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럼 이만큼 각이니까 2분의 파이가 으뜸평각이죠. 그래서 i의 으뜸평각은 2분의 파이. 그럼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3파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개 곱해 놓은 마이너스 i의 으뜸평각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비교하면 다르죠? 예, 그래서 으뜸평각에 대해서는 이렇게 곱셈의 으뜸평각이 각각의 으뜸평각을 더한 것하고 비교했을 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달라지는 예를 봤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나눗셈에 대해서 다른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역시 예제 4번, 예, Z1은 마이너스 1, Z2는 마이너스 i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Z2분의 Z1 하는 것의 으뜸평각하고 Z1의 으뜸평각에서 Z2의 으뜸평각을 뺀 값하고 비교를 해볼 거예요. 가볼까요? Z2분의 Z1 계산해 봅니다. Z2는 마이너스 i였고요. Z1은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i분의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약분하면 i분의 1이죠. i분의 1 하는 것은 여기 분모에다가 i, 분자에다가 i를 곱해주면 똑같은데 분모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예, 여기 1하고 i 곱한 건 i고 그렇다면 마이너스 i가 되지요. 그래서 Z2분의 Z1은 마이너스 i입니다. 마이너스 i의 으뜸평각은 조금 전에 봤듯이 여기 마이너스 i니까 이렇게 계산한 것이 으뜸평각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여기 Z2분의 Z1의 으뜸평각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Z1의 으뜸평각에서 Z2의 으뜸평각을 빼볼 거예요. Z1은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의 으뜸평각. Z2는 i, 마이너스 i였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i의 으뜸평각 빼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의 으뜸평각은 아까 계산했듯이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파이지요. 파이. 그럼 마이너스 i의 으뜸평각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지요. 그걸 뺄 거니까 플러스 2분의 파이로 바뀌지요. 그래서 두 개 계산한 값이 2분의 3파이지요. 자, 그렇다면 Z2분의 Z1의 으뜸평각하고 비교하면 역시 다르죠? 예, 그래서 으뜸평각은 나눗셈에 대해서도 뺄셈으로 고치는 이식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예를 봤습니다. 예, Z2분의 Z1의 으뜸평각은 Z1의 으뜸평각에서 Z2의 으뜸평각을 뺀 것하고 다를 수 있다. 예,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러면 항상 다르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달라질 수도 있고 같아질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같다고 얘기를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예제 5번 볼까요? Z1은 마이너스 2라고 주고 Z2는 1 플러스 루트 3i다. 이렇게 줬어요. 그럴 때에는 Z2분의 Z1 이것의 으뜸평각과 Z1의 으뜸평각에서 Z2의 으뜸평각을 뺀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같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같은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Z2분의 Z1을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Z2분의 Z1 했으니까 1 플러스 루트 3i분의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 분모 분자에 켤레를 곱해서 1 마이너스 루트 3i를 분모 분자에다가 1 마이너스 루트 3i 갖다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분모는 1 플러스 루트 3i하고 1 마이너스 루트 3i를 곱했으니까 1의 제곱, 1에서 루트 3i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데 루트 3i를 제곱하면 3i 제곱. 근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 됐죠. 그래서 분모가 4로 바뀌었고요. 실수화했습니다. 그때 4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 켤레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약분하면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 복소수는 실수부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죠? 뒤에 있는 허수부는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분의 루트 3이지요. 그래서 이 복소수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가 돼요. 자, 그러면 이 복소수를 여기 xy 평면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쯤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2분의 루트 3 이쯤이라고 할까요? 예, 그렇다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 하는 것은 이렇게 이좌표를 갖는 요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렇게 원점에서 이점까지 그은 이 화살표가 이 복소수에 해당하는 벡터입니다. 그러면 으뜸평각은 여기서 이렇게 재면 되겠죠. 마이너스 파이보다는 크고 그리고 파이 이하가 되는 그런 각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회전한 각을 계산하면 되죠. 자, 근데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긴 2분의 루트 3이니까 요만큼 길이를 계산하면 여기가 2분의 1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만큼 높이를 계산하면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여기 빗변의 길이까지 계산해서 우리가 빗변은 루트 제곱 제곱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 b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주면 예, 이쪽에 이렇게 루트 3대 2를 곱해서 분모 2는 없앴어요. 이쪽에 1 이런 b가 되죠. 그렇다면 여기 요만큼 빗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루트 제곱 제곱 그러면 3하고 1 더하면 4니까 루트 씌우면 2가 되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각을 잴 수 있어요. 요만큼 각이라는 것은 사인을 취해보면 빗변분의 높이 2분의 루트 3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각이라는 것은 60도, 즉 3분의 파이라는 각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만큼 각이 절대각이 3분의 파이니까 이쪽에서 잰 이만큼의 각은 여기서 이만큼 여기 이 직선에서 이렇게 각진 게 파이니까 그렇죠? 반바퀴. 그렇다면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빼주면 여기는 3분의 2파이가 남죠. 그래서 이 복소수의 으뜸평각은 3분의 2파이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하겠습니다. Z2분의 Z1의 으뜸평각은 3분의 2파이다라는 걸 계산했어요. 그럼 Z1의 으뜸평각에서 Z2의 으뜸평각을 빼보겠습니다. Z1은 마이너스 2였어요. Z2는 1 플러스 루트 3i였어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2, 여기 음수가 되는 실수 부분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편각은 우리 이렇게 재야 되는 거니까 파이로 계산하면 된다고 했죠. 반대쪽을 재면 마이너스 파이인데 마이너스 파이는 으뜸 편각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파이는 못 써요. 파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음의 실수라는 것은 전부 으뜸평각이 파이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으뜸평각은 파이예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3i의 으뜸평각을 계산해서 빼주면 되는데 1 플러스 루트 3i는 어디 있나요? 1, 이만큼 1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루트 3, 이만큼은 루트 3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1 플러스 루트 3은 요점에 대응하는 복소수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복소수는 이렇게 그은 벡터하고 1대1로 대응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복소수의 으뜸 평각이라는 것은 요만큼 재면 되죠. 그런데 아까도 생각해 봤듯이 요만큼 길이가 1이고 이만큼 높이가 루트 3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빗변의 길이는 2가 되는 거고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2분의 루트 3 하는 것이 이 사인 각이니까 이 각의 절대각은 3분의 파이지요. 60도. 그렇죠? 그래서 그 값을 빼주면 됩니다. 1 플러스 루트 3i의 으뜸평각은 3분의 파이다. 그렇다면 Z1의 으뜸평각에서 Z2의 으뜸평각을 빼줄 거니까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주면 돼요. 그 값은 3분의 2 파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비교하니까 이번에는 같았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다 다르다 이렇게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예, 하지만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같다라는 공식도 역시 못 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으뜸평각에 대해서 이렇게 Z2분의 Z1 하는 것의 으뜸평각이 Z1의 으뜸평각에서 Z2의 으뜸평각을 뺀 것하고 같아지는 수도 있다. 그렇죠? 같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같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예도 봤어요. 예, 그래서 다를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다라는 공식은 못 써요. 예,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